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여자분들은 미디어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 미래에 가서는 정말 답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여자분들이 좀 답답한 게 미디어가 여자분들을 좀 안 좋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자분들 그거 잘 몰라요. 지금 현재 뭐 방송 프로그램은 여성분들 위주로 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중에 정말 멀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안 보는 게 좋아요. 여자들이 많이 봐요. 아무래도 여자들 편 들어주는 방송이 많다 보니까.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거 봐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얻는 게 없을 텐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특히 연애 결혼이잖아. 근데 왜 그걸 보고 있어요? 연애 결혼 못하니까 보고 있잖아. 근데 그걸 보면 더 못할 텐데. 맞잖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못하게 해. 뭐 결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오히려 결혼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 오히려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로. 뭐 결혼 갈등 프로그램 보면 무조건 남자가 나쁜 놈이야. 여자가 잘못해도 남자가 나쁜 사람이야. 여자가 비정상 행동하고 여자가 그냥 못난 건데 그 남자가 잘 안 돌봐줘서 여자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나. 어디까지 돌봐줘야 돼? 어디까지 챙겨줘야 됩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 들어요. 뭐 결혼 프로그램 보면 내가 결혼한 게 천만다행이구나. 내가 뭔가 승자가 된 기분이야. 그런 느낌 받지 않나요, 여러분? 와, 내가 진짜 결혼 안 한 게 그래도 정말 다행이네. 정말 결혼한 게 뭔가 무서워져요. 저만 이런 감정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를 보고 있으면 오히려 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와, 이런 걸 보고 있으라고요. 이제 약을 많이 쳤구나. 근데 여자분들이 많이 봐요. 근데 미디어를 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여자분들 상당수 멀쩡하지 않아. 그 여자분들이 인스타그램 많이 하죠. 인스타그램도 그래. 인스타그램 중에 돈 되는 게 뭐가 있죠? 자꾸 뭔가 돈 쓰게 하는 것들밖에 없지 않나? 그 미디어가 시킨 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생각이 없어. 근데 저렇게 살면 답이 없어집니다. 답이 없어져. 오히려 미디어를 보고 있으니까 연애 결혼 못하게 되고 열심히 살지 않는 거예요. 피해의식만 주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피하게 되고 사회는 각자 투쟁화 되고요. 나이는 차는데 불안감은 커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뭔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런 미디어를 많이 시청한 좀 피해의식이 많고 히스테리가 심한 그런 여자들을 거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단한 미디어 좀 보지 마세요. 차라리 책을 봐, 책을. 운동을 하시던가.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게 저출산을 말한다라는 프로를 보고 미디어의 가스라이팅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죠. 저출산이 결혼을 한 사람들이 아기를 안 갖는다를 전제로 하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결혼을 하는 사람이 줄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방송용의 경제와 복지만 얘기하더군요. 물론 방송이나 현실적 팩트를 날리면 그 남자는 아마 여자들에게 매장당할 것 같은데 이러니 미디어의 가스라이팅이 통하는 거가 싶더군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참. 아니 저출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출산을 그냥 모른다고 하시죠. 모른다. 참 미디어가 보면 그래. 시사 프로그램도 그렇고 토론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하나 멀쩡한 게 없어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제대로 지적을 하고 바꿔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얘기 못해. 그럼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문제가 빤히 보이는데. 맞잖아요. 아무래도 저 프로그램을 여자들만 보기 때문에 남자도 안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거 보면 저도 본 것 같은데 저 보면 저 앉아있는 사람 다 여자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 근데 거기서 이제 여자들이 잘못했다. 니들이 못나서
저출산 문제 시작한 거다. 다 니들 형용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우리가 좀 못났구나. 우리가 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바꿔나가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방송 문제 있네. 이 방송 정말 못났네. 방송국 테려야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야 미디어가. 그러니까 미디어도 문제를 알고 있어. 이게 얼마나 여자들이 망가졌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자기들이 뭔가 듣기 싫다는 얘기하면 자꾸 뭔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뭔가 문제가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문제를 지적을 못해.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아니 문제를 지적받는 것을 좋아한다. 잘못이 있음에도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 이 인간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뭔가 못 본 분들, 그러니까 이제 좀 캐치하지 못한 것들, 잘못한 것들을 분석하면서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그래 향상이 되지 않습니까?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을 알고 단점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단점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지죠. 아니 여자분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제 방송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출산은 그냥 니들이 멀쩡하지 않은 거야. 니들이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여자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나이 많은 여자들이 결혼을 많이 해서 그래. 뭐 애를 키우기 힘들어서 그런 것보다 여자의 허영심과 사치심, 그리고 여자들이 어떤 혼인 나이가 많아지면서 출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자분들 뭐 애 낳는다고 생생내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애를 적게 낳는 나라입니다. 월등하게. 무슨 애를 낳는다고 생색을 내는지 모르겠어. 참 웃기게 그런 거잖아.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애를 적게 낳는데 애 낳아준다는 표현을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애 낳아준 거 뭐 벼슬로 생각을 해. 전 세계 가장 적게 낳는데 애를 못 낳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애를 제대로 낳지도 못하잖아요. 건강관리 안 하고 나이만 차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난임 문제 겪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 결혼한 사람들이 아기를 안 갖는다는 게 아니라 아기가 안 가져져요. 애를 가지고 싶어도 안 가져져. 물론 우리나라가 애 키우기 힘든 환경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실 사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어요. 사교육비도 사실 여자의 질투심, 치맛바람 때문에 발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난 솔직히 지금도 그런데 왜 이렇게 애한테 많은 거를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으면서. 어차피 그렇게 다녀봐야 애들 다 흡수 못할 텐데. 남들 학원 다니고 오면 꿀려가지고 자기 자식도 보내버리고 그럼 사교육비 많이 되잖아요. 그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남편한테 가게 되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보다 심각한 게 결혼을 안 해. 남자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한다니까. 왜 결혼을 안 하나 물어보면 좋은 여자가 없다, 상태 안 좋은 여자 많다, 메탄지 못한 여자 많다, 그리고 남자한테 점점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자기는 남자한테 해줄 게 없으면서 남자한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하기 싫어가지고 결혼식 나온 사람도 많다.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저출산, 혼인의 문제는 바로 여자, 너한테 있습니다. 너. 자꾸 뭐 사교육비가 어떠네, 뭐 집값이 없더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 부차적인 거고요. 핵심적인 원인은 여자 본인 자신한테 있습니다.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망가졌어요. 뭔가 듣기 싫은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기분만 틈들어 투정 부리고 거부하고, 거기서부터 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꿔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자분들 마인드는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현실에서 뭔가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자신들이 원하지 않으면 바꿔나가지 않습니다. 단점이 있어도 그냥 둬버려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져.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나라에 돈을 안 쓴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썼는데 정작 본인들이 돈을 써놓고 받기만 할 뿐 해주는 게 없어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심할 겁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살면서 뭔가 가머리새만 듣고 현실적인 얘기를 무시하고 상황 판단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앞으로 겪으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고 후임료 감소하면 누가 손해있냐 한번 보자고요. 누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여자분이 훨씬 더 손해요. 남자도 손해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해진다는 건 뭐예요? 결혼 못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야. 결혼 못하면 여자분들은 이제 혼자 살아야 돼. 근데 혼자 살만한 능력 갖추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 지금 돈이 쪼들려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고, 여자분들 중에 저축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다가 여자분들 일자리에 나이 먹어서까지 유지가 안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애들이 안 태어나면 학교도 많이 감소하고, 학교 많이 감소하면 그만큼 여자분들의 어떤 그 일자리도 감소하게 돼요. 이제 유아교육과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왜냐, 이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지금 지어진 게 아니지, 지금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없어지고 있거든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한 3군데 없어졌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점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것도 없어지겠죠. 산후조리원도 없어지겠죠. 산부인과도 없어지겠죠. 예식장도 없어지겠죠. 그리고 여자분들 그 부분도 생각해야 돼. 여자분들이 사무직과 서비스업 많이 일을 하잖아요. 앞으로 내수 경기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돈을 안 쓰면 사무직도 많이 줄어들 테고 서비스업은 굉장히 많이 감축이 될 겁니다. 정말로. 제가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돌아다녀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지갑도 가볍고 물가 비싸니까 안 돌아다녀. 그래서 백화점에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앞으로 이제 매장 직원들도 좀 많이 감축하겠죠. 그럼 이게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듣기 싫다고 그냥 무시할 겁니까? 그럼 계속 그러고 살든지, 적어도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와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본인들이 감수해야 됩니다. 자업자득이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이 앞으로 이제 출산 안 하고 결혼 안 하게 되면 나이 먹어서 혼자 살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 겪어 나가시면 됩니다. 과연 그때 가서도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전 유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본인이 듣기 싫다고 현실적인 얘기를 관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